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시나요? 창밖은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인데 벌써부터 봄이 오는 게 두려운 느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삽 때문에요. 허리 통증, 그리고 삽질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운 흙덩이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봄철 밭갈이를 영원히 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바로 지금 12월에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겨울 텃밭을 단 한 번의 삽질 없이도 봄철 식재 준비가 끝나는 자립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20단계 비법을 공개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현명한 농부가 가진 가장 큰 비밀은 게으름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체 왜 밭을 가는 걸까요? 대대로 밭갈이는 모든 농부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고 잡초와 해충을 제거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대 농업과학은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흙을 층층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사는 다층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밭갈이는 마치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지진과 같습니다. 거주자들을 마구 뒤섞어버리고 그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조가 없어서 쉽게 마르고 점점 더 많은 비료를 요구하는 죽은 흙을 얻게 됩니다. 밭을 갈지 않는 방식, 즉 무경운 텃밭의 아이디어는 자연을 모방하는 데 기반합니다. 숲에서는 아무도 땅을 파지 않지만 흙은 언제나 부드럽고 비옥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자연의 시스템을 우리 텃밭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단계는 바로 대청소입니다. 단, 너무 극성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마토 역병에 걸린 줄기나 흰가루병이 핀 잎사귀처럼 병충해에 감염된 모든 식물 잔재물은 밭에서 가차없이 제거하고 태워야 합니다. 이들은 내년 작물에 치명적인 감염을 퍼뜨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당근이나 비트의 잎과 혹은 완두콩 줄기 같은 것은 과감하게 남겨도 됩니다. 이것들을 삽이나 괭이로 잘게 부수어 밭 표면에 그대로 두십시오. 겨울 동안 이것들은 썩기 시작하면서 토양을 유기물로 풍부하게 만들고 지렁이의 먹이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밭에서 귀한 거름을 밖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되돌려주면서 자연의 순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흙을 아예 손대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땅을 파는 대신 흙의 겉부분만 살짝 풀어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의 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흙의 공기가 더 잘 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쇠스랑이나 포크 형태의 도구가 가장 적합합니다. 쇠스랑을 땅에 15에서 20cm 정도 깊이로 꽂은 다음 앞뒤로 살짝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밭 전체에 걸쳐서 진행해 주세요. 이 방식은 단단하게 굳은 흙 표면에 껍질을 부수고 장차 자라날 식물의 뿌리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수분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깊이 파헤치는 것이 마치 외과 수술 같다면 이 방법은 흙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12월은 간단하게 토양 진단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굳이 복잡한 실험실 분석을 할 필요도 없죠. 가장 간단한 산도 테스트는 일반 식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밭에서 흙을 한 줌 떠서 9% 식초를 부어보세요. 만약 흙이 격렬하게 거품을 내면서 부글거린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토양은 알칼리성입니다.
반응이 미미하다면 중성 토양이고요. 만약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산성 토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은 대부분의 바짝물에게 문제가 되는 조건이죠. 산도를 아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진단 없이는 이후의 모든 처방, 즉 비료를 주는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작물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 흙이 산성으로 확인되었다면 이제 중화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겨울이 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토석회, 백운석 가루, 소석회 또는 목재재와 같은 중화재들은 천천히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미리 뿌려두면 이들은 봄이 될 때까지 토양과 충분히 반응하여 pH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한 중화재를 밭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사용량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고토석회 200개에서 300g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치 땅을 가볍게 파우더 처리하듯이 뿌려 앞으로 심을 작물에게 이상적인 생육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작물들은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입니다. 이제 영양분 공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흙 속에 사는 미생물과 앞으로 자랄 식물들을 위해 푸짐한 뷔페를 차려주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메뉴는 바로 유기물입니다. 잘 숙성된 퇴비나 부엽토는 텃밭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보물과 같습니다. 이것을 밭 표면에 약 3~5cm 두께로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중요한 점은 흙 속에 파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에 그대로 두세요. 겨울 동안 눈과 함께, 그리고 봄이 되어 녹은 물이 스스로 모든 영양분을 토양 깊숙이, 뿌리 바로 근처까지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이 유기물을 기꺼이 분해하여 땅의 구조를 훨씬 더 좋게 개선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도우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밤새도록 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비 컴포스트를 단순히 비료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비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퇴비를 사용하면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땅 자체를 치유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줍니다. 퇴비 속 유기물질은 미세한 흙 알갱이들을 뭉치게 하여 모두가 좋아하는 바로 그 부드럽고 때알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스펀지 같은 이러한 토양은 수분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오래도록 보유하며 가뭄이 드는 시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퇴비는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에게 훌륭한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밭에 퇴비를 뿌릴 때는 다가올 농사철 전체를 위한 비옥하고 건강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기농법도 좋지만 때로는 미네랄 비료, 화학 비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을부터 초겨울은 인산질 비료와 칼륨 비료를 주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인과 칼륨 같은 성분은 토양 내 이동성이 매우 낮고 물에 천천히 녹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비하면 영양분이 땅속에 오래도록 저장되어 있다가 식물들이 봄에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할 때쯤 딱 맞춰 흡수됩니다. 반대로 질소 비료는 겨울에 주면 안 됩니다. 질소는 이동성이 워낙 좋아서 눈이나 얼음이 녹는 물에 죄다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따라 밭이나 텃밭에 과인산 석회와 황산 칼륨을 뿌리고 괭이 등으로 흙과 살짝 섞어주세요. 이것은 마치 은행에 이자 붙는 예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되면 토양에 대한 여러분의 투자는 분명 풍성한 결실이라는 배당금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이제 자연 농업의 비밀 병기인 녹비작물
시데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물들은 수확을 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토양 개량을 위해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이들은 녹색 비료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땅을 살리는 비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가을에 파종하면 강한 한파가 오기 전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작은 녹색 잎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흙을 훌륭하게 뒤엎어주고 아래층의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 동안 남아있는 이 녹색 부분은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고 토양 침식을 방지해줍니다. 심지어 봄이 되어도 따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멀칭 덮개의 일부가 되고 훌륭한 유기물이 됩니다. 식물이 겨울에도 쉴 새 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셈이죠. 12월에 심을 녹비작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아무거나 심을 순 없죠. 서리를 맞더라도 끄떡없는 추위에 강한 월동작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후보는 바로 월동 호밀과 월동 귀리입니다. 호밀은 뿌리 시스템이 워낙 강력해서 찰흙처럼 단단하게 뭉친 흙도 효과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호밀은 피레아 같은 다양한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효과도 있어요. 귀리는 호밀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땅의 구조를 개선하고 유기물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탁월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촘촘하고 밀도 높은 녹색 카펫이 형성되도록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앙상하게 드러난 밭이 아니라 살아있는 초록 담요를 덮은 채 겨울을 나는 텃밭의 모습을요. 녹비 작물을 월동 파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씨앗을 깊게 묻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밭을 얕게 갈고 비료를 준 후 호밀이나 귀리 씨앗을 밭 표면에 그냥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런 다음 갈퀴를 이용해 씨앗이 흙과 살짝 섞이도록 표면을 덮어주면 됩니다. 파종 깊이는 3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땅이 너무 건조하다면 물을 살짝 줄 수도 있지만 보통 12월의 습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걸로 당신의 작업은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이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텃밭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중 가장 효율적이고 보람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땅을 파지 않는 텃밭 가꾸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멀칭 물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비 작물이 살아있는 담요라면 멀칭은 살아있지 않은 담요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멀치란 우리가 토양의 표면을 덮는 모든 유기물질을 통칭합니다. 이는 흙에 대한 보호, 영양 공급, 그리고 치유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줍니다. 멀치층 아래의 토양은 여름에는 과열되거나 건조해지지 않으며 겨울에는 얼어붙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 환경은 지렁이와 유익한 미생물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이들이 여러분 대신 토양을 부드럽게 갈아주고 비옥하게 만드는 모든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멀칭은 또한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여 봄철 골칫거리인 김매기 잡초 제거를 잊게 해줍니다. 요컨대 밭에 멀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토양의 비옥함을 위한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월에는 어떤 재료로 밭에 멀칭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선택지는 아주 다양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미 텃밭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정원에서 모은 낙엽은 훌륭한 재료가 되는데 특히 과일나무 밑에 낙엽이 아주 좋습니다. 베어서 말린 풀이나 건초, 짚은 멀칭 재료의 클래식이죠.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다만 생톱밥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흙 속의 질소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썩힌 톱밥을 쓰거나
미리 요소 비료를 물에 타서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정원용 파쇄기로 잘게 부순 나뭇가지들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멀칭 재료가 됩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멀칭 재료는 종류마다 주의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초나 짚은 잡초 씨앗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낙엽, 특히 참나무 잎이 같은 경우는 토양을 약하게 산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톱밥은 이미 언급했듯이 토양의 질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침엽수 잎은 수국이나 블루베리 등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최고의 멀칭 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다양한 종류의 멀칭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잔디, 낙엽, 퇴비 등을 활용해서 겹겹이 쌓는 다층 구조를 만들면 토양에 가장 다양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여러분의 정원에 가장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하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멀칭에서 핵심 질문은 멀치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 원칙은 다다익선, 두오두오 이샨이지만 그렇다고 과하면 안 됩니다. 겨울 멀칭에 가장 적합한 두께는 5cm에서 10cm 사이입니다. 이보다 얇으면 잡초 억제 효과가 떨어지고 땅이 어는 것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15cm 이상으로 너무 두꺼우면 특히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서는 봄의 흙이 과습으로 인해 썩는 현상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에 보호크림을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층은 느껴질 만큼 도톰해야 하지만 숨구멍을 막을 정도로 밀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멀치를 고르게 펼쳐주되 화단에서 월동하는 다년생 식물이 있다면 그 줄기 주변에는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밭을 준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묵은 땅을 개간하거나 지독한 잡초들과 씨름할 때 매우 유용하죠. 바로 밭을 골판지로 덮는 방법입니다. 네, 테이프나 색깔 인쇄가 없는 평범한 포장용 골판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흔히들 라자냐, 텃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골판지를 땅 위에 바로 여러 겹 깔아줍니다. 그 위에 퇴비, 낙엽, 베어낸 풀 등 유기물을 한층 덮어주는 거죠. 골판지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하고요. 둘째, 골판지를 아주 좋아하는 지렁이들에게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골판지가 잡초를 제압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햇빛이 차단되면 생명력이 강한 쇠뜨기나 개밀 같은 다년생 잡초조차도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서서히 고사합니다. 잡초의 뿌리는 양분을 소진하고 썩어 결국 비료가 됩니다. 겨울과 봄을 지나면서 골판지는 물에 젖어 토양 속 미생물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해됩니다. 모종을 심을 때쯤이면 잡초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며 비옥한 텃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그 위에 남아있는 유기물층에 구멍만 뚫고 모종을 심으면 됩니다. 잡초와 힘겹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지도 아래 잡초들이 스스로 패배한 셈이니까요. 12월은 다음 시즌을 위한 따뜻한 텃밭 혹은 높은 상자 텃밭의 기초를 다지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느리게 부패하는 유기물을 층층이 쌓아 다층 구조의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만들고자 하는 텃밭 바닥 또는 작은 도랑, 트렌치에 굵은 가지나 오래된 나무의 줄기를 깔아줍니다. 다음 층으로는 장아지나 식물 줄기, 각종 잔여물을 쌓습니다. 그 다음은 낙엽, 풀, 퇴비 순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비옥한 흙으로 덮어 마무리합니다.
겨울과 봄을 거치는 동안 아래층의 유기물들이 천천히 썩어 분해되면서 열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든 텃밭은 일반 밭보다 훨씬 빠르게 따뜻해지기 때문에 씨앗 파종이나 모종 심기를 2~3주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의 역할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땅을 위한 최고의 겨울 이불과 같습니다. 눈은 땅속 깊이까지 얼어붙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생명수 같은 녹은 물을 듬뿍 공급해 줍니다. 따라서 12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밭이랑에 눈이 잘 쌓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밭이바람에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라면 밭고랑 사이에 작은 울타리 방풍시설을 설치하거나 솔가지나 해바라기 줄기 같은 것을 꽂아두면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라도 눈을 붙잡아 두어 풍성한 눈둔덕을 만들어줍니다. 밭에 눈이 많이 쌓일수록 땅이 얼어붙는 깊이가 얕아지고 이는 곧 봄의 흙이 더 빨리 녹아 농사를 지을 준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농업 기술입니다. 밭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 예방 차원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든 잔여물을 제거하고 유기물을 깔아준 뒤에는 흙에 유용 미생물, 즉 EM 용액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이 EM 제제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곰팡이 복합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밭에 이 용액을 뿌림으로써 여러분은 겨울 내내 토양 건강 회복을 위해 활동할 착한 미생물들을 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텃밭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밭을 덮어놓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깁니다. 종이를 꺼내 텃밭의 배치를 그려보세요. 지난 해에는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작 돌려짓기를 고려하여 다음 시즌의 파종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작물을 같은 자리에 여러 해 연속으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잎 채소와 뿌리 채소를 번갈아 가며 심고 뿌리가 깊은 작물과 얕은 작물을 교차하여 심어 주어야 합니다. 현명한 계획이야말로 농사의 절반입니다. 이는 토양의 고갈을 막고 수많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명확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실행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텃밭을 새 시즌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희는 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땅을 파는 봄철 노동 대신 저희는 12월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충해의 근원을 제거했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영양분을 공급했으며 살아있는 담요와 무생물 덮개로 덮어주었고 심지어 앞으로의 작물 배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덜 일하면서 실제로는 땅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자연적인 순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지지해 줍니다. 봄이 되어 여러분의 밭에 왔을 때 멀칭을 살짝 걷어보세요. 그 아래에는 지렁이로 가득 찬 살아있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이 씨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겨울철 현명한 준비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텃밭 준비를 위한 겨울철 비법이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합시다.